네, 2023년 6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쳐놓은 방어망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실패한다라는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황만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만큼 러시아가 애를 먹을 것이다. 아마 차지한 땅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동원했던 전쟁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전투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용병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와그너, 프리고진이 이끄는 와그너 그룹이 푸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와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은 4월 15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종전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포로 한 100명을 석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이 와그너 그룹이 차지한 점령하고 있는 지역 쪽으로 포격을 가했다고 하면서 이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를 향해서 돌진해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는 본래 러시아의 한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은 일단 이 반란을 잡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도안 뉴스가 쏟아졌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 제가 하나씩 제 중심에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푸틴은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전과 더불어 와그너의 반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 전쟁을 할 때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지 말라. 그러면 정신이 없고 국력이 분산돼서 진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워낙 강국이면 두 개의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그런 사례로 듣는다면은 미국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면서 동시에 이긴 적이 있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과거 당나라가 돌고를 항복시키면서 같은 시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워낙 강한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전쟁, 세 개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 말라라고 해서 양면 전쟁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푸틴은 내란과 더불어 자기들이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양면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더 위기냐? 와그너 그룹의 배신이 더 위기입니다. 왜냐?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했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진격은 어렵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이제 푸틴은 예하 부대 지휘관들을 시켜서 와그너 그룹을 잡아라 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과연 출동하는 부대들이 푸틴의 명령을 들을지 또 와그너 그룹에 붙어버릴지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집니다.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순 사건을 그냥 단순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이 사건을 캐보면은 4.3 사건과 연결된 지긋지긋한 이념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제주에서 먼저 4.3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10연대인가 제주도에 있던 부대가 진압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사태가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공격을 당했고 경찰이 진압을 하려다 실패하면서 10연대인가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부대도 연대장이 오히려 암살당하면서 어려워져가지고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14연대에 숨어있던 공산 세력 빨갱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14연대 주요 간부들을 사살하고 또 그 많은 부대원들이 이 반란 지도자에 따라서 총뿌리를 대한민국에 겨눕니다. 그 굉장히 당황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막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우리나라는 각 도별로 겨우 한 개의 연대를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여단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연대, 육군의 연대만 있을 때예요. 그 도마다 한 개씩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광주에 있는 4연대를 출동시켜서 14연대를 진압하라고 했는데 4연대가 출동해서 여수로 가다가 대다수가 14연대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연대의 투항으로 이 반란군 세력이 더 커져가지고 사태가 커지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 이제 육군 총사령관이 송호성인데 그가 직접 내려와서 전선을 지키는, 그때도 이미 분단돼 있었으니까 그 몇 개의 부대를 빼고는 나머지 부대를 동원해서 겨우 이 여순 반란군을 잡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코너에 몰래니까 지리산으로 도망가 싸우다가 지리산 빨치산이 됐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거는 진압을 하라고 출동한 부대가 반란군에 붙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육군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14연대는 영원히 결번입니다. 그리고 그 14연대에 동조해버렸던 4연대도 영원히 결번입니다. 연대부터는 고유넘버가 나가거든요. 사단, 연대, 여단, 이거는 다 1여단, 2여단, 1연대, 2연대에서 뭐 100연대까지 고유 번호를 갔는데 우리나라 육군에는 4연대와 14연대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와그너 그룹을 진압하라고 했을 때 출동한 부대가 와그너 그룹에 붙어서 거꾸로 푸틴에게 반기를 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 전황이 불리하고 푸틴이 실각할 것 같으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푸틴은 자기 밑에 있는 지휘관들을 못 믿게 되죠.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이 쇼이구인데 쇼이구가 러시아 육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미국식으로 소규모 전투단 중심으로 바꿨어요. 전쟁을 할 때는 전쟁 규모에 따라서 육군 같은 경우 군단급 병력이 가서 싸우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사단이 가서 싸울 때도 좋고 연대 또는 대대가 가서 싸울 수도 있죠. 전쟁 규모에 따라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육군의 핵심은 보병이잖아요. 보병대대, 보병연대, 보병 뭐 사단 이게 중심입니다. 근데 보병만 싸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포병을 붙여주고 공병, 기갑, 통신 그 외에 항공 이런 걸 붙여줘서 싸우게 합니다. 그렇게 붙은 거를 대대에 그런 부대를 붙이면 대대 전투단, 연대는 연대 전투단, 여단부터는 여단 전투단 그런데 그냥 여단이라 그러고 사단도 그냥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쟁은 초기에 화재와 같아서 초기에 잡으면 작은 부대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대대 전투단을 만들었어요. 대대 전투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장이 모든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었죠. 쇼이구도 그걸 본따서 러시아 육군을 대대별로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부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키이우를 점령하는 부대로 나섰다가 전부 돈자되면서 처음에 침략을 해 들어갔죠. 근데 깨지면서 와해가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했는데 우선 결정적인 거는 제가 요 앞선 방송에서 2, 3, 1, 4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그 다음에 작전. 그게 됐다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인사를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군수가 되느냐. 군수가 안 되면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군수가 4죠. 그래서 정보 2, 3, 작전 1, 인사 검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4, 군수가 점검해서 오케이 하면 전쟁을 하는 건데 아니면 못 한다. 바로 러시아는 이 4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돈자가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에 실패하고 동부 지역만 겨우 점령해서 지리한 전쟁을 끌어왔던 겁니다. 쇼이구의 능력이 결국은 미국만 못했던 거죠. 그런 약점이 있었던 데에다가 이제 동부전선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를 좀 차지했는데 그 다음엔 또 이제 더 이상 진격이 안 돼갖고 그것도 역시 보급 문제가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작동해서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싸운 것도 있고 서방국가의 지원도 있고 이렇게 돼서 돈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쇼이구에 대한 이 푸틴의 믿음은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많이 야단쳤을 겁니다. 그러면 쇼이구가 배신할 수도 있죠. 또 키이우로 점령했다 실패한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도 다 푸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푸틴을 배신해서 푸틴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푸틴은
와그너 부대를 진압하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거꾸로 와그너 그룹에 붙거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지금 와그너는 쉽게 얘기하면 고려 때 요동을 차지한 명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건 기억하시죠? 고려를. 그와 비슷한 걸 지금 와그너 그룹이 한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 정규 사령관들이 연합하게 되면 러시아는 와해로 가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와그너 그룹하고 이제 와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하고 푸틴하고의 갈등이 있었겠죠. 약속한 대로 돈을 안 줬다든지 또는 뭐 군수품을 안 줬다든지, 지난번에 와그너 그룹 수장이 뭐 20만 명을 더 동원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손발이 안 맞는 거죠.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병사들은 모스크바에 사는 백인들이 거의 없어요. 저 지방에 사는 뭐 소수민족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절절함이 없죠. 잘 싸우지도 못하고 와그너 그룹이 그나마 싸웠는데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푸틴은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와그너의 배신이 중요한 거냐,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중요한 거냐, 더 훨씬 위협적인 건 와그너의 배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력하게 제압을 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으로 푸틴이 와그너가 점령한 지역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지역들도 배신을 못하죠. 다른 사령관들도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크라이나도 주춤하면서 반격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겠다 그랬는데 그걸 쓰게 되면 복잡해지지만 와그너 그룹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에 러시아 도시를 향해 쏜다면 세계는 깜짝 놀라면서 러시아 반란은 중단이 끝나버리고 푸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게 더 본인한테는, 푸틴한테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푸틴의 생각일 것이고, 미국은 이제 와그너 그룹을 적당히 지원하면서 계속 이제 푸틴을 괴롭히고, 또 우크라이나 세력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하겠죠. 그 와그너 그룹이 빠져나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선이 돌파가 되면서 정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전선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위기에 빠질 겁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같지만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옐친이 러시아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옐친이 그 소식을 듣고는 탱크 부대를 끌고 와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포격을 가하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쿠데타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그 큰 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번에 역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영어로 보면 Allied Coup이라 그러던데 뭐 약간은 뭐 쿠데타인가 뭐 이 정도 되는 제목을 달았던데 쿠데타입니다. 이런 쿠데타는요, 참고로 대한민국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군령권을 합참의장한테 맡겨놓지 말라 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수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라. 그리고 합참의장은 전군 총사령관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군사 자문으로 쓰고, 그리고 통합전투사령부 몇 개를 복수로 운영하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건 대한민국이 참고할 대목이고요. 거꾸로 북한에서도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금 뭐 내부 인사 문제 갖고 지주 뽑고 있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북한 인민군을 수색해 갖고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반란이 일어날 때 우리가 통일 기회를 잡습니다. 러시아가 흔들할 때가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저는 푸틴이 이제 아주 불리해지면 김정은한테 상당한 보장을 해주고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또 한국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미국이 바빠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만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러시아가 흔들릴 때 북한도 같이 흔들어서 서독식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나의 사령관한테 전권을, 군령권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미국 측으로는 통합군 사령부는 복수로 유지하고 군제는 합동군으로 유지하고 통수권은 대통령이 확보해라. 그리고
안보실장한테도 통수권을 위임하지 말라. 그거 우리가 주의할 대목이고, 거꾸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이 프리고지 같은 사람이 김정은을 암살하도록 공작을 해야 된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금 내부 문제 갖고 싸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군에서 어떤 특정 부대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럽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준동해서 우리도 핵전쟁 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된다. 세계는 요동치는 걸로 갑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더불어 차제의 시진핑 체제를 공산주의 중국을 붕괴시켜서 거기도 몇 개의 나라로 쪼개놓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수행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푸틴이 저렇게 당할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똑같이 시진핑도 와야 될 수 있고 김정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차하게 되면 우리 역시 와야 될 수 있습니다. 안보 체계는 다시 한번 그리고 정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